윤리적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좀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어떤 등장 배경이라든지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맞죠? 알려주는 글.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뭐였습니까? 이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관점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과거의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소비가 주로 어떤 소비였습니까? 가성비를, 그렇지, 경제성을 따지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였어,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현대로 넘어올수록 그러한 소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한다?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비의 패턴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제 소비를 우리가 흔히 가심비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가심비라고 하는 것, 심리적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런 소비의 형태로서 변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 뭐 있었어? 가격보다 무엇을 더 드러내는 거, 나의 개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거, 또는 나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서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나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소비의 형태이다. 그래서 그런 소비의 형태로 지금 현대가 점점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다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자, 요거는요 수필이요, 수필. 자, 그래서 글쓴이가 직접 자신이 겪었던 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죠. 자신이 실천했던 이 소비와 관련된 이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 자, 볼게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창너머를 잠시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7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미 어둠이 온전히 내려앉아서 사방이 깜깜했답니다. 밤이 됐대요. 자, 겨울이라 해가 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는데 그러다 문득 앞동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바로 뭐였느냐? 여기 뒤에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 계기입니다. 내가 그냥 어느 날 이제 깜깜한데 어디에 빛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거기 봤더니 누군가의 집에 벌써 이 트리가 반짝거리고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들렀던 연말 분위기 물씬 풍기던 뭐가 생각난다? 거리가 생각난대요. 자, 연말 분위기 물씬 풍기던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블랙 프라이데이가 뭔데? 할인. 할인 엄청 때리는 거 맞죠? 자, 그럼 할인 엄청 때리는데 할인 엄청 때리는 이유는 뭔데? 연말이야, 물건 정리. 그쵸? 근데 물건 정리도 물건 정리인데 결국은 뭘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하면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하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한 가게 점원이 밖으로 나와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대요. 몇 년 사이에 블랙 프라이데이는 쇼핑업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새해 무렵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쇼핑 기간이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사실은 미국에서 건너온 문화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는 주로 어떨 때 요 11월 추수감사절 시작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새해 무렵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쇼핑 기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대목이지, 대목. 요때 이제 한번 챙겨야 돼. 맞죠? 자,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업들이 소비를 부추겨서 매출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반동으로, 자,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를 왕창 해. 우리가 평생 소비를 왕창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럴 순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습니까? 충동 구매를 계속 많이 해. 충동 구매 계속 많이 해. 나중에 현타 온 적 없습니까? 아씨, 왜 샀지? 반품해야 되나? 근데 반품하기 너무 귀찮은데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현타 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반동으로 과도한 소비가 언제까지고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하는 사람들? 반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비한 것에 대해서 현타를 느끼는 거야. 소비할 때 도파민이 막 개터져, 막 팡팡 터져. 그러다가 이제 반성의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너무 그동안 많이 샀어.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해가지고 소비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상징적인 날을 만드는 거야. 해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랍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로 정하고 알리기 시작했답니다. 요거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시 나옵니다. 예시. 자, 근데 예시인데 어떤 예시를 드느냐? 이제 저명한 인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의 예시를 듭니다. 볼게요. 피아니스트 세이모 번스타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의 뉴욕 소네트는 새로운 발견이었답니다. 이게 뭔 새로운 발견이냐면 이 글쓰기 입장에서 새로운 발견이라는 거야. 왜냐면 완전 거장의 위치에 있는 피아니스트인데 삶의 모습이 굉장히 소박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글쓴이에게 새로운 발견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제 삶에 영향을 끼친 몇 편의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세이보어의 더할 수 없이 멋진 연주와 하나하나 받아 적고 싶도록 만든 깊은 철학이 담긴 그의 대사에도 감명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집입니다. 특히나 감동이었답니다. 아주 인상 깊었다는 거야, 이 집이. 왜? 영화에서는 여러 차례 세이모어의 집 내부가 공개되었는데 집 내부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피아노가 놓인 거실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전부인 그 소박한 공간. 우리가 흔히 여러분 미니멀리즘이라고 들어봤어요.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내가 아주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야. 집을 아주 간소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미니멀리즘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극단의 미니멀리즘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집에 뭐밖에 없어? 피아노랑 부엌이랑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소박한 공간이 무척 인상 깊었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세이모어가 먼저 침대를 접어서 소파로 만들면, 자, 침실은 순식간에 거실로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거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거실이 되는 거야? 침실이 거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아노 교습을 받으러 온 제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일과를 끝낸, 그러니까 그 거실에서 뭐까지 하는 거야? 피아노 교습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돌아가고 일과를 끝낸 세이모어는 다시 소파를 펼쳐서 침대로 만든다는 거야. 노부를 이끌며 늙은 몸을 이끌면서 아침 저녁으로 소파 침대를 접었다 펼쳤다 하는 모습 세이모어를 보면서 어떤 측은이나 가난 같은 낱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도 좀 안타깝게 보인다거나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 굉장히 고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사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오히려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봤다고 해야 할까요? 고귀한 삶의 방식. 자,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막 찌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언젠가 읽은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 이 사람이 쓴 이 책 때문에 미니멀리즘이 유행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의 집도 비슷했습니다. 그곳에서 소파 침대와 함께 제 눈길을 끈 것은 바로 탁자로, 밥상으로, 디딤판으로 쓰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법정 스님은 우리나라 스님이죠. 법정 스님. 자,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바로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무소유는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그 선지에서 내용으로 물어볼 만한 그 문장들이 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들의 의미를 좀 생각합시다. 자,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걸 갖지 않는 걸 뜻한다. 자, 다음 페이지. 어느 날 접시를 꺼내려고 찬장문을 막다가 접시 가운데 정작 사용하는 접시는 10개를 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찬장을 열어봤는데 안 쓰는 접시들이 너무 많은 거야. 딱 뭐야?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렇죠? 자,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건데 그게 뭐야? 자신의 소비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10개도 어쩌다 쓰는 것까지 포함한 개수이니 실제로 사용하는 접시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그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찬장마다 그득한 저 많은 그릇 가운데 그릇으로 쓰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나니 내게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나 되며 정말 필요한 곳의 기준은 무엇일까 성찰하고 있죠. 자, 꼭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나도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보겠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사실은 미국의 문화인데 그거 내가 한국에서 한번 실천해보겠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실천해봤는데 집을 나섰다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되니까 하루쯤이야 할 수 있겠지 싶었대요. 자, 드디어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밖에 있으니 점심시간에 무엇인가를 막 사먹어야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인데 라고 내 안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이것은 끼니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예외지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밥은 사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커피가 또 생각났지만 굳은 의지로 건너뛰었답니다. 근데 직장생활을 하니까 오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페에 가게 되고 그래서 뭘 하게 됐어? 음료를 주문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뭐가 됐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준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반성해본 거죠. 바깥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될 수 없을까? 미리 뭘 해야 된다? 도시락을 챙겨서 나서면 아무것도 사지 않을 수 있겠더군요. 회의가 있으면 음료도 챙겨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하루를 보내려면 소풍 가듯이 가방을 챙겨 다니면 되는 일입니다. 자, 가방을 챙겨 다니면 돼. 이거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물건이 흔치 않던 시절 우리 삶은 대략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세상에 물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막 뭘 집에서 다 챙겨올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뭐 하면 돼? 나가서 사면 돼. 근데 집에서 양말 안 신었어. 근데 양말이 꼭 필요해. 뭐 하면 돼? 편의점 가면 돼요. 맞지?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 처음부터 뭘 했어? 집에서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이거 보침에다 메고 보따리 들고 다녀야 됐잖아. 맞죠? 그런 삶이 없어진 지 불과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맞죠?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물건이 흔치 않던 시절 우리 삶은 대략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든 길을 떠나기 전에 끼니가 될 만한 것을 보침 속에 넣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식당이 없으니까.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삶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삶. 이게 이제 어때? 소비죠, 소비. 소비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삶을 산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산지는 얼마 안 되었다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편리함에 길들여졌고, 자, 이런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괴롭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하고 풍족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낯설고 번거롭더라도 소비하는 삶보다 어떤 삶? 지속 가능한 삶.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삶은 뭐야? 아까 이야기했던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삶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권유하는 거죠, 권유. 독자들에게. 세이모어의 삶이 더 빛나는 것은 그의 철학이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이모어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쌍함이 안 느껴졌다는 거야. 그 불쌍함이 안 느껴진 이유는 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어디에 녹아있기 때문에?
삶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뭘 따라하기 위해서 뭐 이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관점 3가지가 드러나 있는 글이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들을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아,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진도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거 뭐 따로 뭐 언급하신 거 있나요? 우선은 문법 하는 쌤 한 시간인가 2시간 더 하고 수행평가하고 이거 하겠다. 문법 하시는 선생님이 문법 한두 시간 더 하고 수행평가 끝나고 나면 이거 들어가시겠다고? 5단원 한다 했죠. 뭐라고? 한글 맞춤법 안 한대? 아예 안 하는데 헐.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걸. 17년 동안 뭐 그래서 가르치기 싫어. 큰일 났네? 어법을 맞겠어. 어. 소리에 맞춰서 까. 애초에 그냥 그럼 맞춤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에 안 되겠다. 아, 모를 때 그치. 우리가 뭐 5단원 4회 그럼 5단원 다 할 것 같은데 일주일에 2시간 하시잖아. 내가 문법 진도 되게 빠르. 그러니까 지금 한두 시간 하고 다 하겠다는 거 그럼 사동, 피동에 뭐 이런 거 다 끝내겠다는 거 아니야? 저희 지금 사동 다 있고 피동. 안 했어 아직? 네. 그럼 사동하고 피동하겠네? 피동밖에 안 했죠. 맞아. 나머지 거의 다 사동이 뭐야? 근데 피동하겠죠. 원래 근데 교과서에는 피동만 있고 사동은 교과서였거든. 들어가서 아예 안 채우고 그러니까 그 프린트에 피동 사동수 다 있지. 네. 그럼 하겠죠. 와 시끄럽네. 나 오늘 한글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좀 얘기 좀 해주시. 그냥 네가 말하지 않았어. 내가 와서 여기 와서 봐. 그래서 빨리 끝냈는데. 에라이 씨. 프린트 잠깐만, 근데 그러면 자 보세요. 문법 요소 들어가. 5단원 들어가. 그 다른 선생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수행하고 계셔? 돌봄은 끝냈지. 공부 많이 하고. 강의사 시간은? 전생들고 아예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다음 주 응. 다다음 주 수행 언제 끝나? 다음 주에 끝나니까. 다음 주까지 수행하고 다다음 주부터 진도하는 거. 그 저거 뭐냐? 너네 이씨 바꿔줬네. 시험 날짜 어떻게 되죠? 12월 8일. 8일? 둘째 주네 그러면? 8일부터 시작인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럼 첫째 주까지 수업하고 둘째 주부터 시험. 그러면은 11월 초 5주. 뒤에서 풀 진도하고 그럴 거 같은데? 4주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그 쌤 바로 무조건 돼요. 필기 바로 띄워주고 다다다다다다. 한번 읽어주고 바로 넘어가. 왜요? 필기 안 한 부분 아예 안 해보죠.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얘기 아예 안 하시고. 물어봤는데 씹었어. 잘했다 근데.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야지 의중이란 거 알죠. 집에서 물어봤어요. 쌤한테 안 물어. 문법 안 써. 비문학 그때 내 쌤한테 물어. 그냥 지금 신모에 이런 거 나와요. 그냥 자기 지 얼마나 다시 하는 거지. 여기 박빙수 나 물어봤어. 그 쌤한테 안 물어. 그 쌤, 그 쌤 집이지. 왜 내가 물어봤을 때 물어봤다고. 그 기억이 안 들어가잖아. 다시 물어보지. 당혹스럽네. 자 그러면 우리 314 페이지 펼쳐요. 협상도 갑시다 협상. 에라이. 그러면 아마 5단원 전부 다 할 것 같아요. 5단원 전부 다 할 것 같아. 일단 협상은 무조건 할 것 같아. 5-3은 모르겠고. 아 수행평가 혹시 뭐 하고 있지? 글쓰기 하나? 독서하고 있지 일단은. 발서하고 어. 독서 독서 토론하고. 발표? 토론한 결과가 오케이. 글쓰기는 안 하고. 주장하는 글쓰기. 그럼 딱히 안 하고. 추정 그냥 적당히 즐겼어요. 앞에 보세요. 진짜 제일 큰 거. 씨 할 게 없네.
협상. 그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죠?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9시 아침 예. 9시 알겠죠? 아침 9시고 네 그러면 문학을 좀 문제를 좀 봅시다 알겠죠? 이게 문학 문제 푸는데 그 찔끔찔끔이라도 숙제는 계속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꾸준하게 좀 합시다 이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러면 4-1, 2에서 그 시가들 고전들 다 들어가고 본문 뒷부분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법 요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단원 1, 2 또는 1, 2, 3 들어가면 끝이거든. 그럼 내용이 진짜 뭐가 없어. 아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화법과 장문 관련해가지고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에 독서 지문 들어갈 가능성 좀 높아. 이거 주제 통합적 읽기가 결국은 독서랑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독서 지문 들어갈 가능성 좀 높아. 알겠죠? 그거 말고 아니면 이제 저기 고려가요에서 외부 지문 있죠. 그런 것들 가시나 아니면 뭐 다른 작품도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현대 작품 들어갈 수도 있고. 모르겠네. 자 일단은 협상부터 좀 봅시다. 자,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하기 상황이잖아, 그치? 담화 상황. 그러니까 담화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협상은. 자, 그런데 협상은요, 내가 제시하고 싶은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의견들이 다 들어집니까? 안 들어지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정하며 말하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조정 과정이 좀 중요한 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협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협상의 과정이랑 그 다음에 요 개념들 좀 보도록 할게요. 너네 교과서에는 이 협상과 관련돼서 좀 개념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본문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316페이지부터 봅시다. 아예 협상이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뭘 협상하고 있냐면요. 도서부랑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제가 제빵 동아리. 얘네들끼리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실습 공간이 있어요. 가사실이라고 하는. 이 가사실은 우리가 딱 보면은 누가 더 쓰는 게 적절해 보여. 제가 제빵 동아리가 쓰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가사실은. 맞지? 자, 그런데 도서부가 뭘 했느냐? 여기 도서부 애들이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서로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사실을 동아리의 실습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제가 제빵 동아리와 독서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독서부 간에 뭐가 발생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엇을 합니까?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 동아리 부장과 도서 부장이 나와서 협상하는데 옆에 지도교사 붙어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지도교사가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옆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협상이 시작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말을 이제 먼저 알려야겠지. 맞죠? 이게 토론이랑 비슷한데 좀 달라. 맞죠? 자, 그래서 협상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부터 생각해야 돼?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요게 약간 토론으로 따지면 뭐랑 비슷해? 쟁점 설정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요. 각자 무엇을 하느냐? 서로의 입장과 목표를 밝혀줍니다. 각자. 그래서 쟁점이죠. 문제가 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빵 동아리에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저와 동아리 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서부를 지도하고 있는 사서 교사 박장호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저와 도사부장이 참여했습니다. 자,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사실. 자, 그러니까 가사실 뭐 하고 있었어? 요거.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야. 맞죠? 자, 이 가사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간의 이용 권한과 함께 동아리 지원금을 준다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얘네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공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동아리 지원금 받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한 재관제빵 동아리와 도서부가 가사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죠 라고 하면서 협상 시작하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갈등 원인 분석하는 겁니다. 원인 분석이 뭔데? 가사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었어. 자, 그래서 도서부장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처지, 현 실태, 현 상황이죠. 상황. 오씨. 자, 도서관 이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왜 도서관을 많이 안 쓰냐? 도서관에 뭐 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새로운 책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지금 공간은 뭘로 확보하려고 해? 가사실로 확보하려고 해. 자, 그래서 가사실 공간 확보해서 뭐 받으려고? 지원금 받아서 그걸로 새 책 사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가사실을 뭘 한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또 동아리 지원금으로 새 책을 구입하는 거야.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 또한 가사실은 도서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독서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면 책을 읽는 아이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근거죠. 이게 뭐냐면 도서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도서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가사실에서 우당탕탕 구작구작 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독서에 방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가사실을 어떻게 하자? 독서 공간으로 사용하자라는 거죠. 자, 동아리 부장이 얘기합니다. 가사실은 제가 제빵 동아리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당연하지. 자, 우리 학교에는 빵을 굽고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의 실습실을 구해주실 때에만 겨우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자, 저희가 가사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뭐가 생깁니까? 언제든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다음 지원금으로 뭘 살 수도 있어? 오픈을 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다 정보입니다. 정보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동아리 구성원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과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도서부장과 동아리 부장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두 동아리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교사. 사서 교사. 이게 도서부 쪽 교사겠다. 그쵸? 자, 이 교사가 지금 뭘 이끌어주는 거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협상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건데 무엇을 제안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안을 좀 논의해보자 라는 식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 지금까지는 서로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둘 중에 한 명만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동아리 부장이 가사실은 조리시설과 수도시설을 갖춘 공간입니다. 이게 뭔데? 공간의 특이성이죠. 모든 강의실이나 모든 교실에 이런 게 있지 않단 말이야. 자, 가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제가 제빵 동아리가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는 관련 수업이 없어서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한다면 무엇에 맞게? 용도에 맞게 가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바로 뭔데? 여기 위에 나와 있는데 타당성을 밝히는 거 동그라미 좀 펴줍니다. 자, 우리는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제 쓰임에 맞게 쓸 수 있는 동아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사실을 독서 공간으로 바꾼다면 학교에 별로 없는 특수한 공간을 없애는 것일 뿐더러 용도를 변경하려면 뭐가 많이 발생한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밑줄 특수한 공간을 없애는 것,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발생. 자, 위에 표시해 줍시다.
가사실을 독서 공간으로 바꿨을 때 발생할 문제와 비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 별로 없는 특수한 공간을 없애는 것일 뿐더러 요구를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서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동아리실은 동아리 시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자, 동아리실은 동아리 시간에만 활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금과 같이 조용하게 뭐 할 수 있느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말고는 별로 시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맞죠? 자, 도서관에서도 동아리 시간에는 도서부 활동만 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동아리 시간에는 뭐 당신들도 도서부 활동하고 있으니까 별로 조용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도서부장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동아리 시간에는 뭐 하고 있어? 도서부도 책을 정리하고 있어요. 책 읽는 시간이 아닌 거야. 도서관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제가 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사용할 때 도서부에 피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도서부장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인정하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라고 나와있으니까 뭐야? 반박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준비한다고 동아리 부원들이 계속 보가면 소음이 발생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준비할 때 소음 발생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책 읽는 학생들이 독서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동아리 시간은 괜찮아. 준비할 때 시끄럽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동아리 부장은 소음은 뭘 하면 된다? 방음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상대방이 그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결이 먹혀, 그러면 이제 협상은 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동아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맞죠? 만약 가사실을 저희 동아리실로 쓸 수 있게 해주신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만든 과자와 빵을 무료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간식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앞에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줍시다.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거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거 우리가 100% 다 들어줄 수 없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데, 우리가 이 준비하고 하는 시간에 당신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과자와 빵을 책 읽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회에서도 내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매점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주고 음료도 함께 판매한다면 매점 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매점 설치 문제 해결.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나와 있는데 기대 효과입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도서실, 동아리가 이 가사실을 사용하게 해준다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러한 기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점 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는 횟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뭔데? 도서관 찾는 횟수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 빵 맛있으면 매점 설치 문제 하나, 도서관 찾는 횟수 하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서교사가 얘기합니다. 지금도 도서관에서 과자나 사탕을 나눠준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나눠주고는 있대요. 맞죠? 자, 도서관에 자주 오도록 격려하고 있지만 효과가 뭐하대요? 미미하답니다. 자, 그런데 가사실을 뭐 하면 스터디 카페처럼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학생들이 책을 더 많이 읽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여기 표시, 미안합니다. 요거까지 사서교사에서 요거 상호 검토 1 요거 봅시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얘기한 거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내 입장에서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상대방 이 동아리 쪽에서 얘기해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우리 지금도 나눠주고 있긴 해. 근데 효과가 미미해. 그래서
자 그러면 상호 검토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까지 나왔어. 에이 빵 주는 걸로 안 와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 대안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안 제시. 자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 바로 뭐였습니까? 스터디 카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하면서 먹게 하면은 좀 더 많이 찾아올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사시를 결국은 뭘로 쓰자? 독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자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도교사가 뭐라고 얘기해?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래서 가사시를 어떻게 쓰자?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자.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 상호 검토 2입니다. 자 상호 검토 1은 아까 누가 했어? 사서교사가 했습니다. 맞죠? 상호 검토 두 번째는 누가 했어? 지도교사, 요 동아리 지도교사.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동아리 시간에 이용할 예정이니 동아리 시간에는 우리가 가사시를 사용하고 자 그러니까 주로 제과제빵 동아리는 언제만 씁니까? 동아리 시간에만 씁니다. 맞죠? 빵 만들 때만 동아리 시간에만. 자 그러니까 동아리 시간에는 우리가 가사시를 사용하고 누가? 제과제빵이 끊고 그 외의 시간에는 도서부에서 가사시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자 이게 뭐냐면 새로운 제안입니다. 어떤 제안? 시간 설정해서 쓰자. 자, 잘 보세요. 위에 아까 사서교사가 이제 상호 검토하고 대안 제시했고요. 지도교사가 상호 검토하고 대안 제시했습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얘기했던 대안이 뭐였는데 가사시를 뭘로 쓰자? 스터디 카페로 쓰자. 그러면 둘 다 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동아리 시간에는 쓰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도서부가 쓰자.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협상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태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뭐냐면 동아리 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밀가루도 날리고 지저분해질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뻔합니다. 자 이게 뭐야? 지금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지. 그렇지 싸가지 없지. 쌤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지도교사 두 명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적절하지 못한 태도. 자 그것을 치우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도서부에 몫이 되지 않을까요? 왜? 지들은 동아리 시간에만 쓰고 우리는 평소에 쓰니까. 맞죠? 자 동아리 지원금이 5분의 살 정도로 많지 않다고. 자 요거 동아리 지원금이 5분의 살 정도로 많지 않다고 요거 구랍니다. 자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자 살 정도로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도가 있죠. 요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죠? 자 다음 5분을 사기에 동아리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건 어디서 들었나요? 동아리 부장이 얘기합니다. 정확한 정보인가 요구라고 물어보지. 맞죠? 자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뢰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분의 사기에 동아리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건 어디서 들었나요? 정확한 정보인가요? 그리고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시를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것도 뭐라는 거야? 편견이라는 거지. 자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리실을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뭐예요? 도서부장이 싸가지 없이 얘기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스터디 카페와 같이 공부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뭔데? 스터디 카페로 사용했을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도서관을 책만 읽는 공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건 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싸가지 없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우리 동아리 부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결론 이 부분에서 가사시를 뭘로 만들어 썼어라? 스터디 카페로 만들어 썼어라.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동아리 부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맨 처음 항상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동아리 부장이 스터디 카페로 쓰자 얘기했어? 안 했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스터디 카페로 쓰자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점검과 조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대안 제시된 걸 받아들인 거야. 맞지? 그런데 지금 누구만 못 받아들이고 있어? 이 도서부장만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죠? 동아리 부장은 뭐 하자고 했어 지금? 스터디 카페 만들자. 오케이 인정. 그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사서 교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동아리 지원금으로 5분 구매할 수 있어요. 너무 비싸면 당근에서 사면 되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의견 차이는 좀 있지만 도서부나 제과제빵 동아리 모두 학생을 위해서 공간과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모인 이 자리에서 자, 여기에 서로를 비방하는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니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뭐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갈등 중재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말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도서부장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 대안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이냐면요. 동아리 지원금으로 5분을 구매할 수 있다면 뭘 하느냐? 제과제빵 동아리와 의논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재료로 손수 만든 간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야? 아, 여기는 스터디 카페처럼 쓰면 오케이. 그러면 간식 나눠줄 수 있겠네. 그러면 동아리 지원금은 누가 가져가? 니네가 가져가. 맞죠? 자, 그래서 동아리 부장이 얘기합니다. 도서부는 도서관 운영 시간인 아침과 점심 시간에 주로 가사실을 사용하고 제과제빵 동아리는 그 외 시간에 가사실을 사용하면 충분히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동아리의 사용 시간을 정리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다죠. 자, 그래서 지금 도서부장이랑 동아리 부장 둘 다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비방하는 말하기를 했어요. 맞지? 그래서 누가 조정했어? 사서교사가 조정했습니다. 조정했더니 도서부장이랑 동아리 부장이 반성하고 뭐해? 다음 대안을 제시하면서 뭐까지 했어요? 시간표 짜자고 얘기했다. 그쵸? 동아리 부장 완성했어요? 동아리 부장 반성하진 않았죠. 맞죠? 반성은 도서부장만 했습니다. 그치? 자, 근데 그거는 있어요. 동아리 부장도 싸가지 없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맞죠? 뭐 했어? 야, 도서관 니네가 이거 아니야. 책만 읽는 공간으로 해놨으니까 애들이 책을 안 읽지. 이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동아리 부장도. 자, 다음. 자, 지도교사. 5분을 설치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독서 공간을 꾸미고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이 지도교사가 얘기합니다. 자, 5분을 구입하고 나면 비용이 부족해요. 그러면 뭘 못 사? 책을 못 사. 문제 제기합니다. 책 구매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가사실 책상이 아직 망가지지 않아서 버리기엔 아까웠는데 책상 배치를 바꾸고 학생들과 단장하면 독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독서 공간 꾸미는 건 돈 없이 가능. 맞죠? 책상 바꾸면 돼. 위치. 맞죠? 자, 그러면 공간은 충분히 나와. 맞지? 그런데 문제는 뭐야? 책을 못 사. 그래서 어떻게 하자? 동아리 부장이 상호 검토하는 내용인데요. 책은 음료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구매하면 어떨까요? 자, 음료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뭐 하자? 책을 구매하자. 자, 그래서 판매 수익금을 도서 구입비에 보탠다면 새로운 책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가 아닌 책카페로 만들어서 책을 많이 대출하거나 독서 토론에 자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준다? 음료 이용권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용권을 모은 친구들에게 특별 간식을 제공하면 뭘 높일 수 있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이거 누가 원하던 거였어? 도서부장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상호 검토해가지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도교사가 도서관 이용률, 그 다음에 제과제빵과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들의 평가, 요거 잘 보세요. 얘는 도서부가 얻는 이익입니다. 맞죠? 요거는 누가 얻는 이익이야? 동아리가 얻는 이익이죠. 맞죠? 앞에 봐! 자, 제과제빵 동아리가 얻는 이익입니다. 표시했어요. 자, 도서부장이 생각은 어떤가요? 도서부장이
저도 매점이 없는 우리 학교에 간식을 먹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카페가 생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부는 도서관에 책을 빌려주고 정리하기도 바쁜데 책카페를 운영하면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 치우는 등 뭐가 늘어난다? 일거리가 늘어난다. 이게 바로 뭔데? 문제점이죠. 저 사람이 얘기했던 이 대안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 부장이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을 치우는 일은 학생회와 저희 동아리가 도울 수 있어요. 뭐 하겠대요? 저희 동아리가 도와주겠답니다. 자, 이게 대안이죠. 어떤 대안이야? 함께 정리하자. 플러스 지난 학생회 회의에서 학생들이 매점을 운영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실행하지 못했거든요. 또한 수익금으로 책을 사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할 거다? 수익금으로 책을 사서 학습에 도움 준다라고 하면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제빵 동아리, 이건 이제 도서부장이 얘기합니다. 제가 제빵 동아리와 그 다음에 학생회가 도와준다면 뭐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긍정적 검토입니다. 그 왜 우리 보면 왜 그런 거 얘기하잖아. 그 국정감사나 뭐 이런 데 이제 그 불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라 하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잖아. 긍정적으로 하자. 그냥 웬만한 거 다 넘어가겠다 이런 말. 일단 생각만 해보겠다 이 말이죠. 실행은 언제 할지 모르겠고 하여튼 자, 그런 거. 자, 사서교사. 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한다면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 뭐 할 수 있다? 커질 것이다. 자, 그리고 책카페 운영은 우리 도서부와 제가 제빵 동아리 학생뿐만 아니라 실내 장식 디자인이나 데이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좋은 기회다. 이건 뭔데? 책카페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제가 제빵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이 뭔가 이 실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제 경험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가사실에 있는 가구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책카페를 꾸미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공모해보면 어떨까요? 자, 지도교사가 좋은 생각이네요. 학생들이 책카페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 책카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도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용률도 높아지겠지. 자,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함께 만들고 가꾸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여러 면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제빵 동아리 학생들도 자신이 만든 빵을 다른 학생들에게 뭐 하는 평가받는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겠다. 이것도 뭔데? 책카페 운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이죠. 맞죠? 자, 그래서 효과 3개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면 애정이 커진다는 거. 두 번째는 뭔데? 실습의 기회를 주면서 교육적으로도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은 뭔데? 실전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요 내용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문법을 좀 보도록 합시다. 보실게요.